반갑습니다. 산골짜기의 홍근대 목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인물 그리고 역사적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가 공인화되어서 상당히 뭔가 좋게 된 걸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로마와 전 세계로 막 확장돼 나가는 그런 거에 굉장히 공헌을 한 인물로서 이렇게 콘스탄티누스를 들게 되는데 사실 한편으로 또 다른 편으로 뒤집어서 보면은 이거야말로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핍박 속에서는 항상 성장해 왔고 또 그 순수성과 내용을 충분히 담보하면서 왔는데 그렇게 외면화되고 또 조직화되고 제국의 인정을 받고 땅과 권력과 돈과 사회적 명성과 이런 것들을 얻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표현해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만화책인데요. 김민석 작가가 글도 짓고 그림도 그린 책인데 만화책이지만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교회 개혁의 주제를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면을 보시면 이렇게 탐정이 뭔가를 찾아가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 잘 풀어가고 있으면서 내용 전개는 재밌으면서도 그 내용은 굉장히 묵직한 그런 내용을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부분 제가 한두 군데 정도는 꼭 지적을 해서 이렇게 이건 아니다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맥락은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텍스트로 활용한 책 중에 이제 프랭크 바이올라의 책을 종종 이렇게 거기에 이제 언급을 해놨는데 진 에드워드와 함께 교회 개혁에 굉장히 선두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장간에서 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프랭크 바이올라하고 진 에드워드 책은 교회 개혁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또 그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봐야 되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프랭크 바이올라하고 진 에드워드 책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 에드워드는 또 세왕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오히려 세왕 이야기보다 교회 개혁 쪽으로 훨씬 더 이분은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큰 영향을 주고 계신 분이죠. 그럼 이 책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해보면 이 책에서 이제 에클레시아를 이끌이라는 여자아이로 사실 신부니까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표현했다. 에클레시아를 에끌로 표현하고 또 에클레시아가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을 햇빵, 에클레시아의 빵이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내용물과 이런 거에 관련된 것, 그리고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해서 힘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해서 변질되고 또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는지, 그런 것을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그 유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콘스탄티누스가 주는 약을 먹게 됐죠. 빵이 아닌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약 이름이 바실리카, 그 다음에 폰티펙스 라는 두 가지 약인데 바실리카는 그 로마의 공공 건축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갖기 시작한, 그것도 황제가 지어주는 의리의리한 공공 건물을 갖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교회가 약화되고 잘못돼가는 그 과정이다 하는 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그 바실리카의 약의 그 재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테아트룸, 이건 극장이라는, 극장화된 교회, 그러니까 구경하는 교회가 돼버렸죠. 그전에는 다
같이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성경 토론하고 또 교제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목사라는 성직자가 한 사람이 서서 이제 일반 대중을 훈육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런 교회만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야 될 부분, 개혁해야 될 부분 중에 중요한 그 형식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텔루스, 이거는 이제 자기 소유의 땅, 교회가 이제 땅을 갖기 시작하고 부유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힘도 생기고 더 많은 하인이나 뭐 사람들 거느리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서 또 교회가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아폴로 뭐 이런 그 약의 성분인데 이거는 이제 태양신에 그걸 섞어놨죠. 뭐 잘 아시겠지만 성탄절 12월 25일도 원래는 태양신 절기죠.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거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걸 알고 올바른 걸 찾아야 되겠죠. 형식적인 개혁도 중요하고 내용적인 개혁도 중요하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과정에서 올바른 것을 계속 찾아나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은 폰티펙스인데 이게 이제 그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로마 교황은 폰티펙스라는 이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그 성직자가 이제 성경도 성직자만 같죠. 라틴어로. 그러니까 일반 대중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설교를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마치 지금의 절간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절에 가면 중이 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알아듣습니까? 범어로 하거나 아니면 뭐 한자로 된 그런 불경을 막 암송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무슨 뜻인지 일반 대중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걸 그냥 교회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 화형시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참, 그럴 수가 있었나 싶지만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클레시아를 개혁하기 위해서, 다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앱방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다음 엔톨레, 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피스투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돌아가서 그 신실함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신실함 안에서 우리도 그 믿음 안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묵직한 주제인데 또 이렇게 스토리로, 드라마로 이렇게 펼쳐나가니까 상당히 쉽게 읽을 수 있지만 한 번 읽어서는 내용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이야기를 한번 쭉 읽고 두 번째는 좀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좋은 그 화두라고 하면 좀 우리가 쓸만한 용어는 아닌데 그래도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런 주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 리뷰가 뒤에 이제 적혀 있는데 잠시 몇 가지 읽고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를 댓글로 표현한 센스에서 뭐지 했던 책, 기독교인으로서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된 책,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기만 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분들께 추천하는 책, 니겔리우스라는 분의 리뷰였고, 곰탱이라는 분의 리뷰는 이렇습니다.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교회란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한 명 한 명이 몸된 교회였습니다. 특히 교회를 의인화하여 에클레시아로 표현한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애끌이 먹고 있는 잘못된 약을 내가 먹고 있었고 내가 진정 먹어야 하는 것은 앱방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책은 만화로 되어 있지만 한 번만 읽고 말 책이 아니라 꾸준히 묵상해야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믿음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책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상당히 추천해 보고 싶고요. 이 책에서 뭐 딱히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도전받으시고 교회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런 책은 읽고만 말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과제를 이제 이런 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하지만 내용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실제로 고민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고쳐나가고 개혁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계속 앞으로 함께 해나가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